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기본권 제한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저번에는 우리가 기본권의 효력이 국가와 그리고 개인, 사람에게 특별히 뭐 국민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본권 주체들한테 영향을 미치는 관계와 또 이러한 개인과 개인 간의 사적 영역에서도 기본권의 효력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봤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러한 기본권을 우리 헌법에서 보장을 하는데 이것이 경우에 따라 제한될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기본권이 국가 안전보장,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서 제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시면 여러분들 교과서 274페이지를 한번 볼까 하고요. 자, PPT를 중심으로 해서 PPT 순서로 한번 우리 함께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보시면 기본권 제한은 기본권 주체의 일방적인 희생이 아니라 최소한의 희생을 그치도록 하면서 기본권 주체 상호 간의 충돌을 피하고 최대한 기본권을 모든 국민들이 다 실현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그러니까 기본권의 최대치, 옵티머를 확보하려는 그런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 기본권을 신장하기 위해서 자유롭게 하려고 하지만 그것이 결국 다른 사람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든가 아니면 국가의 안녕 질서를 침해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기본권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275페이지에 보시면은 자, 이러한 기본권 제한을 하는 경우에도 당연히 기본권을 우리 보장하기 위한 헌법에서는 당연히 기본권 제한을 남용해서는 안 되고 최소한도 제한을 해야지 될 것이고요. 그리고 어떤 기준 없이 자의적으로 기본권을 제한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기본권의 제한은 바로 기본권 주체들 간의 조절이 필요한 것이면 그러한 기본권 제한은 또 분배적으로 작용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 여러분들 교과서에 서술되어 있고요. 기본권의 그 제한 방식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은 자, 기본권의 제한 법리를 보시면은 기본권 제한이란 기본권에 대한 제한에 대해서 특별히 규정을 두는 것은 헌법에서 특별 보호 그리고 제한의 남용 그리고 헌법 가치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기본권에 제한하는 방식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헌법에서 개별적인 유보를 두거나 아니면 일반적인 법률 유보를 두거나 개별적인 법률 유보를 두는 방식으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헌법에서 기본권을 제한하는 구체적인 근거를 두고 있는데 법률 유보라고 얘기하면은 여기서 제한에 한정되지 않고 기본권을 구체적으로 형성하는 의미도 포함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법률에 의해서 기본권을 구체적으로 형성하거나 아니면 제한하는 내용들을 근거를 두도록 하는데요. 헌법 유보라고 얘기하면 마찬가지로 헌법에서 그것을 제한하거나 아니면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헌법 규정을 한번 볼까요? 우리 헌법에는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아니면 형성할 수 있는 헌법 유보 또는 법률 유보 규정을 실질적으로 두고 있는데요. 자, 우리 헌법, 자, 우리 개발 유보 지금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번 보시면요. 자, 한번 실제 개별적 헌법 유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8조 사항을 한번 볼까요? 정당한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해서 해산된다. 즉 정당의 활동에 대해서 일정한 한계가 되는 내용을 아예 헌법에서 직접 서술하고 있습니다. 제8조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21조 사항을 한번 볼까요? 자, 21조 사항을 보시면은 자, 21조에서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사항에서는요. 언론 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헌법적으로 기본권을 행사하는데 일정한 제한을 명확하게 직접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헌법 유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더 나아가서 언론 출판의 타인 언론 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 여러분들 그죠? 23조 2항이 나와 있네요. 23조 2항도 한번 봅시다. 헌법에서 직접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으니까 다시 말해서 공공복리라는 것은 재산권 행사를 할 때 기본권의 제한 또는 형성하는 그러니까 헌법 유보의 내용이다, 규정이다. 이렇게 헌법 내용의 가치를 바로 공공복리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네요. 그 다음에 우리 또 29조 2항을 한번 볼까요? 자, 29조 2항에도 헌법에서 직접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형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9조 2항을 한번 보시면은 자, 군인, 군무원, 경찰 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 훈련을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해서 받은 손해에 대해서는 법률이 정하는 보장 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 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국가배상 청구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헌법에 의해서. 바로 이것이 헌법에서 직접 국가배상 청구권이라는 기본권을 제한하는 헌법 유보 규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규정의 어떤 헌법적인 가치에 대해서는 뭐 이거 나중에 개정할 때 없애야 된다. 뭐 이런 논의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자, 그다음 33조 2항 한번 볼까요? 자, 33조 2항 보시면은 자, 근로의 권리에 관해서요. 33조 2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자,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 의무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서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예. 자, 이것은 법률로 정한다고 했으니까 이른바 법률 유보의 내용으로 이렇게 이야기도 할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기본권을 제한하는데 이것은 법률에서 제한하거나 형성할 수 있는 내용을 두고 있으니까 그런 경우로 바로 법률 유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얘기를 들고 있는 33조 3항을 죄송합니다. 이게 32조가 아니라 그죠? 32조가 아니라 33조 2항과 3항인데요. 33조의 2항은 자,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해서 단결권, 단체 교섭권 및 단체 행동권을 가진다라고 했으니까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가지고 있는 이 근로 3권, 노동 3권을 공무원의 경우에는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해서 보장을 한다라고 했으니까 헌법에서 직접 유보를 했다거나 또는 뭐 이것도 법률에서 규정을 하니까 법률 유보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겠네요. 그죠? 자, 여러분들 이제 헌법 유보, 법률 유보라는 개념이 어느 정도 또 약간 감이 잡히실 걸로 생각합니다. 33조 3항을 한번 또 볼까요? 3항 보시면은 법률이 정하는 주요 방위 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근로자의 단체 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않느냐 할 수 있다. 라고 해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얘기했으니까 법률 유보의 개념도 포함하고 하지만 헌법에서 직접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이렇게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우리 헌법 유보 말고 법률 유보의 규정이 어디 있는가 우리 한번 봅시다. 우리가 가장 많이 얘기하는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많이 배워야 될 37조 2항을 한번 보시면요. 자, 37조 2항을 한번 보시면은 자,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보장 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의 기본권이죠. 기본적인 인권은 국가 안전보장 질서 유지 공공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최소한 비례 원칙에 맞춰서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네요. 그죠? 기본권의 제한을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고 하니까 결국은 여기서는 법률 유보를 담고 있고 모든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바로 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일반적 법률 유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개별적으로 헌법 규정에서 법률 유보를 한 내용들을 한번 볼까요? 자, 한번 보시면 12조 1항을 한번 봅시다. 네. 12조 1항 한번 보시면요. 자, 우리 신체 자유에 대해서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보장하고요.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자 법률에 의해서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네요. 체포, 구속, 압수, 수색 또는 신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는 아니하고는 처벌, 보안 처분 또는 강제 노역을 받지 않는다라고 해서 법률에 의해서 이러한 내용들을 제한하거나 아니면 형성할 수 있는 개별적인 법률 유보를 헌법에서 직접 두고 있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23조 1항 한번 봅시다. 23조 1항도 한번 보시면 자, 우리 23조 2항은 개별적인 헌법 유보 규정이었는데 여기 위에 보시면 모든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법률로 정한다는 것은 그 재산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형성하는 내용도 있을 수 있고 구체적으로 제한하는 내용도 있을 수 있죠. 이와 같이 개별적으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 유보 규정도 우리에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PPT를 한번 보시면요. 자, 이미 보신 바와 같이 제가 이제 다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 헌법에서는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개별적 헌법 유보 규정들도 두고 있고 가장 많이 이제 우리가 논의를 하게 될 일반적인 모든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있으면 제한할 수 있는 법률 유보 규정도 있고 그 다음에 개별적인 법률 유보 규정도 이렇게 우리 헌법에서 두고 있습니다. 위에 보시면 이제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라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들 교과서에서는 자, 305페이지에 설명되어 있는데 거기를 한번 좀 건너가 봅시다. 자, 우리나라보다는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일반적인 법률 유보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본권이 이제 여러 가지 국가의 공익을 위해서 제한하는 근거가 모든 기본권의 근거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반 법률 유보 규정 또는 일반 헌법 유보 규정이 없는 나라도 있어요. 그런데 독일의 기본법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일반 법률 유보를 두지 않는 것은 그만큼 이제 기본권을 개별적으로 제한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가능한 경우에만 헌법에 그 유보 규정을 두고 그렇지 않은 기본권은 더 자유롭게 절대적으로 보장을 하자라는 그런 취지가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취지를 가지고 헌법을 또 독일에서는 기본법이라는 법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역시 국가사회에서 여러 가지 활동 속에서는 그 기본권이 무한대로 행사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한도에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에서 제한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권을 유보할 수 있는 전혀 근거를 두지 않는 기본권, 예컨대 양심의 자유 같은 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일정한 제한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제한을 받게 되는 근거,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할까에 대해서 독일은 바로 내재적 한계, 자, 헌법에 직접적인 유보 규정이 없어도 내재적인 한계를 인정할 수 있는 논의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과서 305페이지를 보시면은 자, 타인의 권리, 헌법 질서, 도덕률이라는 그런 내재적 한계 때문에 이 양심의 자유도 그것이 표출될 때는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 있다라는 식의 바로 기본권 내재적 한계론을 만들어서 바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근거를 두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뭐 그러한 논의가 기본적으로 내재적 한계 논의가 있지만 여러분들 이미 벌써 PPT에서 보시는 것 같이 우리나라처럼 일반적 법률 유보를 두고 있는 나라는 그 일반적 법률 유보에 따라서 해석을 하면은 되고요. 굳이 내재적 한계를 다시 따로 논의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겠고요. 여러분들 305페이지, 306페이지의 내용을 참고를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자 76페이지로 다시 돌아와 보면은요. 자, 지금 이런 기본권을 제한하는 여러 가지 법률 유보 또는 헌법 유보 중에서 이제 일반적 법률 유보 규정이 우리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일반적인 조항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헌법에서 직접적인 제한의 원칙으로 한다면 필요하게 헌법 개정을 요구할 수 있고 그렇게 돼서 자, 이 37조 2항의 규정은 바로 자, 법률은 국회가 제정한 이름의 법률 또 형식적인 실질적인 의미의 법률로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법률의 효력을 갖춘 조약도 가능했죠. 그리고 대통령령 등 하위의 법규의 경우에서 의해서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을 둬서 그렇게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을 바로 대통령령이나 이런 하위 법규에서 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고요. 이러한 것들 법률에 의해서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데 관련된 얘기들 우리 쭉 한번 좀 법률에 여러분 교과서에서는 이제 법률 그런 기본권 제한할 수 있는 법률이 무엇인가 이런 얘기를 쭉 하고 있는데 그 얘기는 좀 이따 나중에 보도록 하고요. 자, 우리는 바로 이 PPT에 의해서 기본권 제한의 바로 한계 부분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기본권을 제한하는 바로 헌법유보나 법률유보가 있고 특히 37조 2항에 의한 일반 법률유보 규정에서는 기본권을 제한을 하거나 또는 그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형성하는 그런 유보일 수가 있습니다. 재산권의 경우에는 법률에 의해서 오히려 그 내용을 구체화시키는 그러한 기본권 형성의 규정이 법률로서 들어올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러한 기본권 제한을 하는데도 일정한 한계가 도출됩니다. 이 37조 2항에 근거돼서 도출되는데요. 한번 보시면은 자 기본적으로 비례 원칙, 과잉 금지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저는 과잉 제한 금지 원칙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는데요. 자, 보시면은 기본권 제한의 37조 2항 근거에 보시면은 국가의 안전 보장과 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필요한 경우라는 내용을 보시면 필요한 경우에만 최소한도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지 언제나 자유롭게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 바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공익을 제한할 때는 또한 이러한 개인의 이익이 훨씬 더 많이 보장되고 그것 그죠? 그리고 만약에 제한을 할 경우에도 그러한 공익이 그죠? 제한했을 때 공익이 훨씬 더 크고 개인의 어떤 침해되는 제한되는 기본권이 아주 작은 경우에만 인정이 될 수 있겠죠. 그런 것을 바로 여러분들은 이제 비례 원칙, 뭘 본래 행정법에서 얘기하는 비례 원칙이라고 얘기하고 이러한 비례 원칙이 바로 기본권 제한의 37조 2항을 해석하는데 들어와서 우리는 흔히 과잉금지 원칙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과잉금지 원칙이라는 건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면 안 된다는 표현이라서 좀 더 풀었으면 과잉 제한 금지 원칙이라도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292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이러한 과잉 금지 원칙은 바로 법의 일반 원칙으로서 인정할 수도 있고 또 법치주의 원리, 법치국가 원리에서 당연히 도출될 수도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37조 2항에서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제한할 수 있다고 얘기했으니까 37조 2항에서 직접적으로 이러한 과잉금지 원칙을 도출할 수도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과잉금지 원칙은 그러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느냐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요. 292페이지 한번 보시면은 우리나라는 네 가지를 그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에는 세 가지를 담고 있는데요. 한번 보시면은 자, 우리나라는 그 기본권을 37조 2항에 의해서 제한을 할 때 그 목적이 바로 정당해야지 됩니다. 보시면은 그 목적 입법 목적 자체가 우리 헌법적으로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그 목적 자체가 정당성이 없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동성동본 있는 사람들 이제 혼인을 금지한다라는 규정이 이제 예전에 민법에 있었습니다. 자, 동성동본 같은 성씨를 가진 사람이 결혼을 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헌법적인 어떤 목표 지향적인 가치가 있는가? 종래 그냥 시족사회 전통인가? 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헌법적인 가치가 없는 그러한 법률이라면은 그것 자체 규정 자체가 목적의 정당성이 없어서 위헌이라고 결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293페이지에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아서 위헌 결정받은 판례가 나와 있고요. 여러분 직접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방법의 적절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시면은 자 기본권 제한은 목적이 달성하는 효과가 있어야지 되는 방법을 사용해야 되지 전혀 그 방법이 그죠? 그 기본권을 제한해서 공익을 얻으려고 하는 그 방법이 전혀 그 목적을 달성하는데
적합하지 않고 관련성, 결련성이라는 게 없으면은 그 목적의 정당성은 방법의 적정성이 없어서 바로 그러한 기본권 제한은 옳지 않다, 헌법에 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어떤 이제 자동차 그 교습소가 그 운전면허 학원에서 운전면허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밖에서 이제 운전하다가 큰 사고를 저질렀을 때 이러한 운전면허 학원에 대해서 등록 취소를 하는 그런 규정이 있다라고 하면은 실제 이 운전학원에서 학원 이제 면허를 따가지고 운전을 하던 사람이 우연하게 교통사고를 일으켜서 사람을 사망하게 했다. 그래서 이 운전면허 학원이 그러한 범죄 학원에서 교습을 받았던 사람이 그 운전 이제 사고률이 높아져서 만약에 그 교습 학원을 등록 취소했다면은 이 사람이 그 사고를 일어난 이 운전 학원의 교육과 이 사람의 어떤 사고 행위 이것을 가지고 이 학원에 등록 취소할 만한 그런 방법에 결련성이 없다는 거죠. 이러한 행위는 우연의 일치의 경우인 경우도 있고 그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그런 목적과 그리고 그 방법으로서 적정하지 않기 때문에 방법의 적절성이 없어서 위헌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번 피해 최소성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보시면은 뭐 이런 경우도 있죠. 쉽게 말해서 레포트를 언제까지 내세요. 그런데 레포트를 1시간 또는 뭐 하루 만약에 늦게 낸다. 그렇다고 바로 그 과목이 F 학점이 나왔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이거 좀 너무하지 않는가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바로 피해의 최소성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비례성 원칙에 근거해서 도출되는데요. 기본권을 제한할 때 피해가 적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면 그 중에서 적은 방법을 사용해야지 그렇지 않고 극단적인 강한 방법을 사용하면 그것은 비례 원칙에 맞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여러분들 밑에 보시면 목적의 정당성뿐만 아니라 이러한 수단의 적합성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피해의 최소성이라는 게 요구된다라는 거예요. 경미한 영업 의무를 위반한 데 대해서 경고 처분 정도로 충분하게 제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강하게 영업 정지 처분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러한 경우에도 바로 침해 최소성 위반이라고 하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신체에 대해서 경찰 유치장에서 신체에 대한 과잉 수색 행위를 했다든가 아니면은 교도소에서 개구를 상시적으로 착용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피해 최소성을 위배된 과도한 제재를 하는 경우 이것이 바로 침해 최소성 위반으로서 위헌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 밑에 보시면은 법익의 균형성도 요구가 됩니다. 보시면은 법익의 균형성이란 기본권 제한에서 얻어지는 공익과 사인 주체에서 잃게 되는 그러한 사익을 비교했을 때 공익이 훨씬 더 커야지 된다는 거예요. 제한으로 얻어지는 공익이 크지도 않은데 기본권 주체 사익을 희생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바로 법익의 균형성이 많지 않기 때문에 공익이 큰 경우에 한해서만 기본권을 최소한도로 제한해야지 된다라는 법익 균형성의 원칙이 있고요. 기본권을 제한할 때는 이 과잉금지 원칙의 4가지 원칙이 다 준수되어야지 된다는 겁니다. 독일에서는 여기서는 목적의 정당성이라는 것은 굳이 항목으로 심사를 하지 않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이 4가지를 심사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라고 하고요. 여러분들 292페이지를 다시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4가지 과잉금지 원칙에서 4가지 요소를 판단을 하는데 이 판단에 대해서 밑에 여러분들 보시면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볼 수가 있고 다양한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295페이지를 다시 한번 보시면요. 현재 헌법재판소가 비례심사를 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 비례심사를 하는 경우에도 단순하게 이 4가지를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른바 그 강도가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잠깐 참고를 해보시면은 미국에도 기본권 심사에서 일정한 부분의 심사 강도의 차이를 둬서 미국에서는 엄격 심사,
중간 심사, 그리고 완화된 심사 기준, 합리성 심사 기준 이렇게 심사 기준을 2개 또는 3가지로 나눠서 그 강도를 달리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에 보시면은 자 이렇게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피해의 최소성, 그 다음에 법익의 균형성이라는 4가지 비례 심사 요소를 엄격히 심사하는 경우도 있고요. 반면 경우에 따라서 사실 이 4가지 자체가 다 적용되는 굉장히 심사 척도로서 굉장히 엄격합니다. 그렇지만 경우에 따라서 이 심사 척도를 완화해서 심사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여러분들 예를 들어놓고요. 예컨대 똑같이 이러한 심사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이것을 완화해야 될 여러 가지 다른 사안이 있다면은 이렇게 비례 심사를 엄격하게 하지 않고 완화된 심사를 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시면은 자, 우리 기본권 제한에서는 바로 여러 가지 헌법적인 근거가 있고 그 다음에 기본 일반적인 법률 유보 규정이 있는데 거기서 우리는 과잉 제한 금지 원칙, 즉 비례 심사의 비례 원칙에 따른 과잉 금지 원칙을 우리는 형성해서 그것에 따라서 기본권 제한을 최소한도로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여기 더 나가서 본질적인 내용 침해 금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은 자, 37조 2항에서는요. 37조 2항 후문에서는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표현도 있습니다. 우리 교과서 301페이지를 한번 보시면요. 자, 37조 2항에서 분명히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독일의 302페이지 한번 보시면 독일의 기본법 제19조 2항에서도 마찬가지로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규정이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자, 주관설과 객관설이 있어서 뭐 여러 가지 뭐 견해가 나눌 수 있다. 여러분 교과서 설명이 있고요.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 절대적인 이 기본권 본질 부분이라는 게 절대적인 영역이 있고 있다라는 생각과 그리고 그것도 상대적이다라는 그런 2가지 주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절대설이라는 것은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이 고정되어 있고 본질적 내용은 핵심적이고 근본적인 요소로서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고 예컨대 생명보호다라는 절대적인 요소가 있으면 이것을 이제 절대적인 내용으로 본질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주장이라면은 상대설이라는 것은 본질적인 내용의 범위는 기본권마다 상당히 유동적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이것도 비례 원칙에 따라서 판단해야지 된다. 뭐 이러한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의 판례에서 예컨대 토지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에 대해서 토지재산권의 핵심이 될 실질적인 요소 내지 내용은 그 근본적인 요소를 뜻하고 따라서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라고 하는 것은 그 침해로 사유재산권이 유명무실해지고 사유재산 제도가 형해화되는 헌법이 재산권을 보장하는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이를 것이다. 뭐 이렇게 이르는 경우다라고 이렇게 본질적인 내용을 설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면 상대설의 근거에서 사형제도에 대해서 사형은 비례 원칙에 따라서 최소한 동등한 가치가 있는 다른 생명 또는 그에 못지않은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불가피성이 충족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적용되는 한 비록 그것이 생명을 빼앗는 형벌이라도 헌법 37조 2항의 단서에 위배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라는 그러한 사형제도의 합헌 판결의 논리를 취한 경우도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는 이러한 상대설 절충설의 사이에서는 이 사형제도에 관해서는 상대설적인 입장을 취한 그런 판결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밑에 여러분들 303페이지 보시면은 이러한 본질적인 내용 침해 금지 규정을 기본권의 자용권적인 성격을 나타내는 규정으로 보고 기본권 제한에서 내용적 한계라는 성격을 나타내고 이러한 내용을 헌법재판소 판례에 인용을 해서 이러한 것은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으로서 침해할 수 없다라고 설시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여기서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 과잉금지 원칙에서 우리가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그죠? 방법의 적절성
그 다음에 최소 침해성, 그리고 법익의 균형성 이 네 가지 요소가 있는데 이 과잉금지 네 가지 요소를 다 판단하다 보면 그 안에서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도 바로 보호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경우에는 과잉 제한 금지 원칙에서 이러한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 침해 원칙, 침해 금지 원칙이 포함돼서 판단되는 게 상당히 많다라고 얘기를 하겠고요. 그 외에 헌법재판소에서 특별히 이 본질적인 내용 금지 규정을 언급을 해서 해석을 하는 경우도 물론 존재해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보시면은 자, 우리는 이 PPT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기본권의 여러 가지 형식과 내용에 대해서 봤고요. 우리나라에서 존재하지 않지만 내재적 한계의 논의도 검토를 했고 바로 헌법적 유보, 일반적 법률 유보, 그죠? 그리고 개별적 법률 유보에 대해서 검토했고 기본권 유보는 바로 제한적 유보는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지만 기본권을 구체적으로 형성하는 그런 유보도 있을 수 있고요. 37조 2항에 근거해서 우리는 과잉 제한 금지 원칙을 도출할 수 있고 또 본질적인 내용 침해 금지 원칙을 도출할 수 있는데 상당수는 바로 과잉 금지 원칙에서 바로 판단된다. 그렇지만 본질적 내용 금지 원칙에 대해서 사용제도 등에서 언급을 한 바가 있다라고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기본권 제한의 여러 가지 수단이라든가 목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지만 기본권 제한의 일정한 한계로서 비례 원칙에 근거해서 우리 과잉 제한 원칙이 도출되고 과잉 금지 원칙 안에서는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이 있어서 우리 헌법재판소는 개별적인 사안에서 이 네 가지 요소를 다 검토를 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이 검토 내용 중에서는 또 이 내용을 엄격하게 검토하는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을 완화돼서 심사 강도를 달리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의 심사 기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차이 같은 것도 나중에 얘기 드리겠고요. 그죠? 기본권 본질적 침해 금지 원칙 37조 2항 후단에 있는 것이고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기본권 제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준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실제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 다양한 관련된 질문과 의문, 그 다음에 기본권 충돌과 경합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권 제한에 대해서 전반부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에 기본권 제한에 관련된 구체적인 법률이라든가 다른 요건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여러분들과 함께 또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